네, NFT와 파이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 미래어셋, 코인과 NFT, 이것이 미래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NFT는 메타버스 세계 구현의 핵심이다. 이 화면 역시 미래어셋 레포트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카르다노, 그 다음에 솔다나, 솔라다, 카르다노, 카르, 카르다노, 솔라나, 그 다음에 한국 거 클레이튼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코인, 다 이거 시총 랭킹 5, 6위 하는 뭐 막강한 데들이죠.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인데, 자, 메타버스 세상이 참 이렇게 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 구현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한번 이제 설명을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블록체인이 이끄는 시대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블록체인 게임을 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의 코인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IT 기술의 발달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형태로 컨텐츠와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돈 장사를 잘하는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레포트를 딱 낸 거죠. 왜냐? 자산이 있는 곳에는 금융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그 앞에 그 넘버원 유튜브를 보고 어떤 이제 독자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올려주신 유튜브 잘 보았습니다. 휴대폰 인증 방법을 쉽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어 이름 추가하는 것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해요. 가입할 때는 한국어나 영문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가 있지만요. 나중에 이름 설정에서 모국어로 추가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한국어 이름도 같이 다 수정해 놓으면 수정하실 때 KYC 인증을 받을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뭔 소린가 하면 제가 1편에서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석삼자로 된 대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프로필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세요. 지금 이건 이제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이름 변경을 요청합니다라는 게 있죠. 지금 바로 요건데 이름 변경을 요청합니다를 이렇게 이제 딱 누르시게 되면 이름 변경을 요청합니다를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름 세부 사항이 나오고 제 이름이 나오고 이름 변경 요청이 나옵니다. 뭐 이름 변경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모국어로 하나 더 한다. 그러고서 이름 변경 요청을 누르시면 한국어 이름을 먼저 쓰시고 홍길동 같으면 길동, 홍길순 같으면 길순, 혼전 성씨를 입력 가운데 이름이나 혼전 성씨 우리나라는 뭐 결혼한다고 해서 성이 바뀌진 않지만 외국은 다 바뀌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밑에 거 클릭하셔서 한국어 이름을 해두시게 되면 나중에 KYC 인증에 한결 편하다라는 거를 정보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새로 올리신 영상 봤습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 파이 측에서 처음부터 문자 인증하라고 했고 전화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자 인증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전화 인증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요즘 폰을 보니까 인증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번호 입력할 것도 없이 숫자도 자동으로 뜨고 전송만 누르면 돼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우에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파이코인 16508220314 앞에 여기도 파이 3.14가 들어가는 전화번호에도 얘네가 3.14를 넣었네요. 314가 들어갔네요. 그 앞에 001 혹은 00700을 하면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 001은 돈 들어가고 00700 좀 싸게 들어가죠. 뭐 해외 전화 그러면 막 손가락에 저기 경련 일어나시는 분들 특히 아까 이름 변경 이런 거 하나 누를 때 막 경련 일어나시는 분들 많죠. 멘탈 블럭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보신 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같이 공유합니다.
어, 인베스트먼트 서머리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두 번째 탈중앙화 플랫폼 시대 탈중앙화 플랫폼 성장의 시작은 NFT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요. 탈중앙화 플랫폼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이더리움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 카르다노, 그리고 한국 거인 클레이튼, 그 다음에 디앱의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로서의 블록체인의 가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파이코인은 이더리움마저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뭐 솔라나 다 유명한 데죠. 지금 원래 이제 NFT는 메타버스 세계 구현의 핵심, 제가 썸네일로 달았던 것이 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그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코인이 나오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컴퓨팅 플랫폼을 이더리움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막 펼쳐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NFT가 10년이 지나서 이때쯤 지금 나왔는데 2017년 18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횟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파이코인처럼 3천만 명, 혹 그 10억 명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3천만 명, 1억, 10억이 되는 파이코인을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 카르다노, 아이다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얘네들이 KYC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걸 보고 얘네들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좀 그 안쪽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도는 여기 위에도 뭐 문장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한 디파이는 자금 대여 가령 예를 들으면 자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금융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 게임을 하려면 엑스가 3마리가 필요하는데 이거 사는 데만 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나 드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애들은 참 100만 원, 150만 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게임 플레이어들끼리 이 엑스 3마리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스칼라십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금융을 사금융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한 게 디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기관 같은 3자 개입 없이 P2P, 당신과 나 사이에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뭐로? 코인으로요. 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한 디파이는 자금 대여의 안정성, 계약의 유지 등의 보장에 있어서 완전하다. 블록체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 대출, 자산거래, 보험, 자산관리 등 오늘날의 금융 서비스 중의 일부를 지금 이미 잠식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잠식해서 금융의 리테일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1996년도인가요? 친구가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더라. 그때 막 우리 지도 들고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들어왔죠. 확 번졌지만 이미 미국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차 렌트를 하면 내비게이션 달린 차는 렌트비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늦게 알았을 뿐이지 지금 굉장히 금융 서비스, 우리나라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이 금융 서비스의 일부를 지금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하고 많이 잠식을 했죠. 그런데 미래어셋이 보니까 이거 카카오뱅크나 K뱅크 기존의 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시티은행이 괜히 한국에서 리테일 철수한 게 아니에요. 괜히 여기서 한국 사람들 뭐 돈은 없고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는데 괜히 여기서 리테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더 큰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이 바로 DeFi 시장입니다. DFT 바로 NFT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는데 구매자는 암호화폐를 준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으로 물론 표현했는데 이더리움 경쟁자가 카르다노가 있고 솔라나가 있는데 카르다노나 솔라나보다도 훨씬 좋은 게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중개자 없이 조건 이행 확인 승인 계약 진행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금융의 리테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에서 본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타버스 구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서로 간에 게임을 하건 땅을 사건 뭐를 사건 이게 다 코인으로 되는데 이더리움의 경쟁체인인 솔라나, 카르다노, 한국 거 클라이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솔라나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비자 카드가 1분에 25,000건, 1분에 25,000건 정도 한다 그래요. 처리를 하는데 지금 솔라나는 2배. 1초에 25,000건 하는데 솔라나는 초당 5만 건 처리를 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솔라나가. 그러니까 이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가입해 있는 회사가 뭐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결제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사 장부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기록하니까 설사 비자 카드는 잘못되고 망할 수도 있고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뭐 다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블록체인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메타버스 내의 자산이 훨씬 다양해지고 훨씬 규모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비자카드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면 마스터카드, 비시카드면 비시카드 그 회사의 신용에 나의 정보를 맡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라나가 속도도 빠르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걸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카드회사, 보험회사 같은 거를 잠식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솔라나하고 그래서 에이다의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이게 솔라나가 주황색이에요. 아이다가 이제 좀 내려왔는데 시가총액이 비슷하죠. 그죠? 얼마예요? 100억 달러, 700억 달러. 어마한 거죠. 700억 달러. 예, 700억 달러 되니까 7천억, 7조, 70조, 거진 100조. 어마무시하죠. 솔라나 에이다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아직 이 문제는 이 솔라나나 이 카르다노가 얘네들이 메인넷이 다운되는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솔라나가 이제 9월 달에 한번 메인넷이 한번 다운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이 필요한데 이 솔라나 원래는 이걸 이더리움이 다 갖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솔라나가 이 시장을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에 비해서 처리 속도나 비용에서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처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 가지고 NFT와 DeFi 분야에서 선두적인 플랫폼을 솔라나가 했는데 완전히 지금 전 세계 결제 서비스에 총알하고 할 수 있는 비자 카드도 초월을 했고 수수료도 굉장히 쌌지만 아직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적 지분 증명 이제 POH, Proof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트랙 레코드 자체가 증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한 시간과 순서를 알 수 있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빨리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역사적 증명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솔라나가 한번 결점을 드러냈죠. 그럼 카르다노는 그 반대편 카르다노 주식 카르다노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카르다노는 원래 이제 에이다라는 이제 그 코인하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얼마 안 됐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 네 앱에 이제 OS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솔라나처럼 그렇게 파트너 회사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이미 거대한 상품몰 비슷한 얘네들이 뭐 백화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아마존이 얘네다가 투자하고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한테 투자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보면요. 지금 이, 이 솔라나 에코시스템을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카르다노는 이것처럼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상품몰 같은 거를 계속 만들고 뭐 사람들끼리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틀림없다. 얘네들 NFT 시장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리가 NFT 시장을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미국에서는 있었던 것처럼 NFT 시장이 우리에게 늦게 알려졌을 뿐이지, 벌써 2년 전, 3년 전에 그쪽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파이코인이 시작한 무렵과 아주 유사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KYC 인증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로 봐서는 분명히 돈과 관련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돼지고 그 돈과 관련된 일이라는 게 바로 NFT라는 거죠.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NFT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솔라나 주식을 보게 되면 솔라나 주식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 봐서 주봉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솔라나 아주 괜찮아요. 카르다노는 이제 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무너졌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사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 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하고 카르다노하고 이더리움하고 갖고 있고 치고받고 하는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서 파이코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파이가 이제 금융의 리테일화를 가속하게 되는데 전통 금융시장의 일부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미래어셋 증권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자산이 금, 그 다음에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은, 비트코인, 페이스북, 텐센트인데 이 비트코인, 페이스북, 텐센트 이 자리에 아직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나 솔라나 같은 데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파이코인은 들어올 수 있다. 아마존이 처음에 책 파는 가게인데 생태계를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미래어셋에서 새로운 낸 코인과 NFT 이것이 미래다라는 것의 본론 챕터 1에서 제가 느낀 파이코인의 방향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저도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넘버 3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